네, 트렌드를 알고 투자하자라는 이슈입니다. 연초 신년 들어서 일단은 새로운 주제들로 시장 접근을 좀 해보고 있고요. 사실 그 깊이 있게 들어가서 들여다본다는 게 일반 투자자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실 수도 있지만 또 조력이 있으면은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새로운 시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슈 진단은 트렌드를 알고 투자하자 이슈로 사물통신, IoT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또 전기차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심도 있게 조금 살펴드릴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연말에 잠깐 나오시긴 했었어요. 그죠? 이형수 대표는 사실 익숙하지 않은 여러분들한테의 모습일 텐데 필드, 진짜 여의도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내공이 있는 분입니다. 전직 전자신문 IT 전문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뭐 사실 이력을 얘기해 드리는 게 본인은 그렇게 달가워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누군지는 알고 또 들어봐야 되잖아요. 또. 자, 그러면 IT의 전문가로서 먼저 주제가 현대 사물 인터넷 기술이 과연 어디까지 와 있을까? 이런 이야기인데 어디까지 와 있던가요? 네,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거창하지만 사실 네.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미 IoT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로봇 청소기라든지 스마트 가전이라든지 이미 상당 부분 상용화 수준에 이르렀고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런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미 이제 IoT라는 것들이 소프트 AI가 적용되면서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 기회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네. 지금 화면에 사물 인터넷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는데 로봇 청소기 왔다 갔다 하고 있군요. 로봇 청소기는 아직까지는 청소의 기능이잖아요. 뭔가 혁신적으로는 아직 발전이 없는데 요즘 이제 세탁기에도 IoT, AI, 인공지능 이렇게 갖다 붙인다는데 시장 평가는 세탁기가 과연 인공지능을 달아갖고 뭘 할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실제적으로 좀 들어와 있긴 들어와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고 사물 인터넷의 기술 발전에 투자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왜 관심을 둬야 될까요? 네, 이번 CES에서 삼성전자가 좀 주목받았던 부분들이 NPU 프로세서를 공개한 겁니다. NPU? 네, Neutral Process Unit이라고 하는데 네. 이 칩을 적용하면 이제 기존의 IoT 단순히 연결됐던 부분들에서 AI가 이제 구현이 된다는 거죠. 소프트 AI가 구현되는 건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물통신에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이 여기서 수집이 됩니다. 네. 이 수집이 되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버에 저장되고 그 서버에 저장된 빅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어떤 알고리즘들이 개발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AI로 구현되는 이런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센서라든지 통신 모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고도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플랫폼이라고 하는 뭔가 기반이, 그러니까 자동차가 엄청 굉장히 좋은 자율주행차도 있고, 속도가 잘 나는 자동차도 있고, 매연이 안 나는 전기차도 있는데, 도로가 없으면은 다닐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 도로가 필요한데, 이런 IoT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조금 더 범용적으로 실생활에 들어오려면은 기반인 플랫폼이 결국엔 통신망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유선이 됐건 무선이 됐건 5G가 그래서 작년에 좀 각광을 받았죠. 네, 5G 통신망이 깔렸습니다. 작년에 5G 관련주들이 굉장한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네. 이런 아까 말씀드린 사물 통신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5G라는 인프라는 고속도로가 깔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편도 몇 차선이냐, 왕복 몇 차선이냐, 네, 그 차이인가요? 네, 예전에 단순한 지방도로가 있다가 이게 고속도로가 깔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포메이션 하이웨이에서 이게 이제 5G가 인프라가 깔리면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 그리고 부가가치들이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CES라는 게 끝났고 2월 달에는 또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MWC가 또 있잖아요. 거기서 또
요즘은 이제 모바일이나 뭐 가전 박람회 이게 막 범람해가지고 거의 뭐 자동차 전시회처럼 막 돼버리던데 이런 IoT를 지금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MWC라고 하는 IT 또 이벤트가 있을 때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 기업을 찾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디어와 관련된 기업. 기업 얘기로 들어가죠. 너무 앞서에 이제 깊게 들어가면 재미없어 하시니까 시청자분들은. 네. 오늘 어떤 새로운 기업인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하는 회사는 네. 삼진이라는 회사입니다. 삼진. 네. 아주 좀 삼진. 이름 자체도 굉장히 예스러운 회사인데요. 네. 원래 삼성전자 TV 리모컨을 만들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좀 심플한데요? 네, TV 리모컨을 만들던 회사고요. 업력도 한 70년 가까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회사를 왜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이세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사물통신을 신규 사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회사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 스마트싱스라는 플랫폼. 스마트 싱스? 네, 스마트싱스라는 회사. 스마트싱스라는 플랫폼 이 저변이 확대될수록 삼진이 수혜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세 경영으로 되는 그러니까 선대는 아니고 하여튼 1세 때는 약간 그 구형식인가요? 이게 삼성 스마트 TV의 이제 리모컨?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좀 더 발전이 돼서 색다른 모습으로 2세 시대 경영으로 와서 달라진다. 이게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스마트 싱스? 네, 스마트 싱스입니다. 이건 찾아봐야 되겠네. 네네. 원래는 삼성전자가 아틱이라는 아틱? 예, 아틱이라는 IoT 플랫폼을 처음에 출시를 했습니다.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AP하고 센서, 허브, 그리고 통신 모듈, 메모리 이런 식으로 구성된 플랫폼이었는데 네. 이거를 가지고 어떤 회사든지 우리 플랫폼을 가지고 개발하라. 이런 오픈소스처럼 공개한 플랫폼이었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스마트싱스라는 실리콘밸리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아틱을 스마트싱스와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보고 있는 스마트 가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여기에 삼진은 센서, 허브, 통신 모듈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그러면 이 삼진이 IoT 사업을 육성 중인데 지금 잠깐 얘기는 해주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첨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 스마트싱스라는 플랫폼 자체가 앞으로 네. 굉장히 파워풀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진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아틱 때부터 삼성전자하고 손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릴레이션십이 강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 끈끈한 리더십을, 파트너십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하만카돈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장이나 뭐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하만 인수했죠. 네, 맞습니다. 하만 인수 이후 이제 하만이 일반적인 오디오는 뱅앤올슨 네, 굉장히 이해도가 높으십니다. 아닙니다. 뭐 저도 오디오는 뭐 귀가 이제 많이 저는 말하고 이제 귀로 듣는 직업이다 보니까 하만을 인수해서 삼성이 그렇죠. 네, 하만이 이제 오디오로 유명하긴 한데 여러 가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쪽으로도 하만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하만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그나이트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그나이트? 네, 이그나이트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네. 이게 향후에는 스마트싱스하고 통합되거나 아니면 어떤 연결된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삼진이 또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제 이 회사 멀티플 릴레이팅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이 삼진이 작아요. 735억 정도인데 이 회사 지금 이익은 잘 납니까? 내 재무 혹시 네, 회사 재무 상황이 굉장히 좋은데요. 아, 그래요? 예, 작년 3분기 실적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누적으로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 100억인데 네. 시가총액이 지금 730억? 순이익은 더 높습니다. 110억입니다. 3분기까지 누적이 100억? 네, 3분기까지. 4분기, 온기까지 다 하면 아직은 집산은 안 됐지만 네네. 그 이상일 거고. 네. 다시 뭐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주가라는 거는 네. 두 가지 요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실적 개선이고요. 네. 또 하나는 멀티플 릴레이팅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이미 실적 개선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물론 올해도 굉장한 성장세를 구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멀티플 릴레이팅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삼진이 TV 리모컨 회사라고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우리 투자자분들이 TV 리모컨 회사이기 때문에 멀티플을 낮게 주고 있는데 향후에는 사물통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인정받기 시작하면 네. 멀티플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네요. 그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왔어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던 얘기들 막 하고 똑같은 기업들을 막 하는데 사실 새로운 것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언뜻 테크니컬한 분석으로 차트 좋아요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내용이 좀 설득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역시 기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논리가 좀 정연하군요. 자, 삼진까지 들어봤고요. 조금 다른 색다른 또 접근 한번 해볼까요? 네, 또 하나 또 주목할 회사를 되게 큰 회사인데요. 아, 그래요? 네, LG화학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많이 나왔어요. 네네. LG화학. 역시 대세는 전기차죠. 그렇죠. 2020년은 전기차가 대량 출시되는 첫 해입니다.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이 처음으로 이제 본격화되는 그 해고요. 이제 환경이 돈이 된다라는 게 이제 사람들에게 인지가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이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후 잠깐 주춤하긴 했습니다만은 테슬라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전기차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삼성 SDI에 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했는데요. 작년까지 굉장히 많은 악재들에서 신음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지금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CATL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파나소닉, LG화학이 3위 정도 됩니까? 네, 작년 3분기 기준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대규모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됐고, 네. 증설이 이제 본격화된다 그러면 순위가 어느 정도 이제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앞서 그러면 삼성 SDI는 중국 시안의 이 공장 지금 건설 추진 중이고, LG화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LG화학 포인트는 뭐죠? 얼마 전에 그 GM하고 또 미국에서 얘기가 있었고, 오늘은 또 현대차하고 얘기가 좀 약간 오갔고, 확인된 바 없다 그러는데, 지금 폴란드에 뭐가 이슈가 있나요? 네, 지금 폴란드 공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거점입니다. LG화학. 왜요? 유럽에 있어서? 네, 맞습니다. 유럽에 특히나 이제 폭스바겐 물량을 누가 가져가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삼성 SDI 헝가리 공장 그리고 이제 LG화학 이제 폴란드 공장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작년 말까지 폴란드 공장 수율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생산 수율이 굉장히 안 좋았던데 그 이유는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는 파우치 타입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파우치? 네. 여자분들이 드는 그 백 같은 파우치 네, 이런 걸 하나요? 어떤 그 필름에다가 이제 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을 담아서 이렇게 이제 셀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모난 각형 알루미늄 캔에다가 이렇게 이제 배터리를 만들고요. 네. 그리고 우리 흔히 쓰는 동그란 배터리 있잖아요. 원통형이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 파우치 타입이기 때문에 네. 사실 원통형이나 각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표준화가 잘 돼 있습니다. 원통형이라는 게 우리 일반 2차 전지 중에 작은 그 배터리 같이 이게 동그란 걸 네, 좀 맞습니다. 확대시켜 놓은 게 원통형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이런 원통형 배터리를 전기차에 적용하고 있고요.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각형, LG화학은 파우치 타입을 적용하고 있는데 네. 파우치 타입이 왜 수요를 잡기가 어렵냐면 고객들이 요구가 제각각입니다. 어떤 회사는 네모나게 만들어 달라 그러고 어떤 회사는 모서리를 접어서 달라 그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표준화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산 수요를 끌어올리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작년 말에 사실 그 폴란드 공장으로 200~300명 정도가 파견됐다고 합니다. LG화학에서. 네. 그래서 생산 수요를 잡으려고요. 아. 그래서 본사 엔지니어들이 대거 파견돼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이제 생산 수요를 잡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업계의 어떤 낭보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쯤에는 이런 폴란드 공장 생산 수율 효과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이 텍스트로 문장으로 전달하는 건 좀 더 저기 한데 말씀을 하시려니까 조금
저기 하시죠. 네. 잘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국내 대표적인 2차 전지 제조기업 LG화학의 올해 전망 그러면 어떨까요? 아직 뭐 넘어야 될 산은 많습니다. ESS 화재 또 이슈도 아직 남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은 사라졌다고 봐야 될 구간이고요. 이제 네. 바닥도 어느 정도 다졌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상당 부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또 플러스 알파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분사한다는 이슈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LG화학이 사실 좀 많이 하잖아요. 뭐 생명공학 분야도 좀 있고 뭐 바이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석유화학 부분이 케미컬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정도 그 밸류에이션에서 캡이 씌워져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배터리 사업은 잘 돼 있는데 네네. 전체를 희석하다 보니까 이게 네, 그렇죠. 저렇게 되구나. 퓨어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만약에 분사가 진행된다 그러면 이제 LG화학이 저평가 받아야 될 이유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다른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잘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트렌드를 알고 투자하자.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고 투자할 수는 없고 이미 공개된 내용은 여러분만 아시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영수 대표가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공개되지 않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잘 이렇게 덮여 있던 부분이라서 새롭게 들춰내봤고요. 오늘은 큰 기업 중에서는 LG화학, 뭐 아침에 워낙 좀 이야기들이 많이 됐었던 기업이라서 그리고 또 작은 기업 중에는 삼진이라는 기업을 새롭게 좀 들어봤습니다. 네, 2020 트렌드, 사물통신과 전기차라는 주제로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였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실게요, IT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